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인 체면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스 찾아보는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오다 보면 좀 춥지 않았어요? 오늘 좀 추워가지고 네. 차 안에서 좀 있다가 왔습니다. 아, 그렇게. 봄인데, 시절은 봄이에요. 그죠? 근데 꽃샘추위가 오니까 아직 봄이 아니라 겨울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요즘 쌀쌀합니다. 한 줄기에 특히 감기라든지,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곧 있으면 네. 이제 뭐 정치적 이슈나 그리고 뭐 관세 이슈나 좀 지나간다면 한 4월 초 중순 이제 네. 벚꽃 피는 날들이 오면 좀 확실히 시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하고 저희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궁금하신 종목이나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단가 해서 또 뭐 매수한 이유라든지 뭐 목표가 얼마 보고 샀어요 뭐부터 뭐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상담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궁금하신 분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형 이벤트가 네. 거의 뭐 임박한 것 같아요. 네. 그죠? 탄핵 이슈도 그렇고, 그쵸. 그다음에 이슈도 있죠. 공매도 네, 3월 30일 날 뭐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공매도를 없애가지고 그냥 완충 역할도 못하고 계속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정상화, 대다수 공매도도 이제 기울어지는 정도 정상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장기로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것은 오히려 공매도가 있으면 이제 뭐 올라가다 또 내려오기도 하겠지만 추세 반전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는 장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저는 공매도가 뭐 새롭게 기존에 바뀌었던 게 이제 열리면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안 돼서 했는데,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급적인 영향에서 물론 초반에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공매도 때문에 뭐 쇼키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정치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곧 끝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잘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뭐 정부에서 뭐 재정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은 훨씬 더 좀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하세요 님께서 기아 12만 5천 원 10%입니다. 중기로 보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요? 12만 원이니까 지금 97,100원이네요. 23,000원 빠져 있는데 이 기아는 초대형주죠. 자동차 대표적 우리나라 현대 기아 대표적인 자동차인데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13만 5천 가고 계속 빠져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12만 원 정도 사셨으니까 아마 작년에 사신 것 같아요. 내려와서 작년 7월에 13만 5천 내려왔을 때 아마 여기서 8월 달 이렇게 7월 달에 8월 달에 사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12만 원 샀으니까 보면 12만 원이 그죠? 그러면 내가 산 영역을 지금 보니까 높은 가격이죠. 현재 상태. 주가가 빠져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여기나 이쪽에서 어떻게 사셨을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샀으면 잠깐 수익이 났다가 12만 샀으면 10% 수익 났다가 다시 내려왔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좀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성장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 여름 같으면
작년도 보시면 주가가 잘 갔죠, 여기서. 23년도 11월부터 이렇게 갔어요. 저도 이제 2023년 12월 달에 24년도 전망에서 자동차주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었는데 9만 원대에서 13만 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여기가 6, 7만이잖아요. 1월 달에 1년 동안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럼 대형주가 저점 대비 100% 오면 특별하게 정말 실적이 계속 앞으로도 1년 뒤에도 좋고 그러면 더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로 거기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을 못하는 경우는. 그래서 조금 사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12만 원대 사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손절을 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대웅진과 손절을 안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보시면 기술적으로 물론 이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안 보고 나는 그냥 기하니까 수익이 나겠지 하고 들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자동차가 이제 막 깔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막 타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한데 지금 자동차가 10% 2절에 이상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자동차 다 있고 교체 수요만 있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가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GM도 그렇고 자동차 판매량이 1년 기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전기차로 바뀌는데 바뀐 이미 바뀌었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국내 시장은 작으니까 기아도 해외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해외에 파는데 기존에는 중국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은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로 다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 중국 시장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여기만 우리가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파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를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본전 정도밖에 못하고 먹어봤자 1,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샀다가 추가 매수 잘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면 빨리 수익이 나면 안 하면 빨리 팔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봤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기아 자동차를 지금 중기로 가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 기아가 전기차를 테슬라 다음으로 잘 만드는 게 하면 좀 더 잘 팔리겠죠. 다른 나라보다는. 그런데 이미 과거에 중국 시장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아니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중국하고 BYD나 게임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율주행을 달지 않으면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급격히 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이제는 전기차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냥 자율주행차 그런 개념으로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자율주행 관련된 것을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은 또 도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대기아도 이미 늦었습니다. BYD는 FSD를 장착해서 무료로 준다 그러는데 그래서 테슬라도 빠지고 있듯이 그럼 나머지 자동차 회사 전부 다 생존 경쟁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강력히 표현한다면 제가 이렇게 철강주도 그렇고 화학도 우리나라 1초도 보유하지 말아라. 자동차주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큰 흐름을 다른 시점 알고 매매하다 짧게 매매하고 나오시고 손해 안 보고 손절가 정하고 나오시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 잘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작년 실적 잘 나오지 않느냐. 매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익은 잘 나오더라도 이익은 비싼 차 잘 팔리면 이익은 늘어나잖아요. 현대차도 비싼 차 제네시스 이런 거 잘 파는 게 이익은 많이 늘어나요. 마진은 좋은데 전체 매출액이 크게 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매출도 좀 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길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 시에 매도하는 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호무역이 강화돼서 수출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10만 7천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만 7천 62평 정도인데
107,000원 드리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도 박스권 하단 깨면 안 되니까 제가 보는 손절가는 95,000원입니다. 그래서 95,000원 손절가 107,000원 목표가 드리고 그럼 한 10% 조금 뭐 남짓 손해니까 다른 거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동차 낙폭 과대주의 개념이 없잖아요. 오히려 화학주가 더 낙폭 개념이니까 더 낫지 않을까요? 조금 반등을 팔아서 그래서 일단은 기아는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자동차 살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반도의 나님께서 AP 시스템 25,800원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OLED 패널 해상도를 높이는 레이저 어널링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원래 기존에는 그 반도체 OLED 패널 쪽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레이저 신규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쪽으로 최근에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성장은 반도체 쪽에서 나올 거고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레이저 신규 장비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도 양산 장비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그리고 뭐 자동차 종목 뭐 이쪽이 좀 많이 좀 그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한 2,6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500억이면 한 5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IT 장비 업체들이나 봤을 때는 한 8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ER 5배에서 8배면 한 60% 정도 가능한 그런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뭐 지금 바로 반영된 거는 반영될 수는 없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줘야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PER 5배에서 한 8배까지 일단은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25,800원이면 지금보다 좀 많이 하락한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가 올해 조금 출하나 이런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업사이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이러한 중요 라인에서도 일단 양봉을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들이 반도체 장비 쪽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보다는 한 1분기 실적 이후로 좀 1분기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수 있고 일단은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29,000원까지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전 25,800원이면 사실 좀 추가 매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ISM 지수나 이런 것 제조업 지수가 일단 턴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고 주가도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가니까 그다음 자식들인 반도체 쪽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한 2만 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까지 요 박스권에서 요 라인이죠. 요 박스권이 지금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에 지금 막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한 18,000원에서 19,000원 그 사이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면 지금 20%잖아요. 20%이기 때문에 좀 1분기 이후 2분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리고 한 단가는 한 여기 한 22,000원대까지만 좀 낮춰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요 엑시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시골길님이 CS 윈더
49,000원에 20% 매도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CS윈도가 올해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 수주했던 걸 취소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뭐 4만 원대에서 빠져서 3만 원, 4천 원대 왔다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악재는 반영이 된 거고요. CS윈도 체계적 풍력 회사니까 올해 실적은 좀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수주를 좀 해서 하는데 해상 풍력 쪽이 그렇게 물론 이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친환경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태양광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설치 기간 짧으니까 뭐 발전소 댐이라든지 발전 크게 짓기보다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취소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지금 지난번에 악재 나오고 실리고 나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멘텀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특별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이 생겼을 때 저 위에 4만 한 5천 원 이상 갔을 때 그러면 추세가 잘 나오거든요. 지금 매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3만 8천 원부터 4만 2천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만 원이 싸게 이게 지금 이렇게 싸게 샀다 생각하면 보유를 나는 하겠다. 그러면 손절가 정해서 4만 원이니까 지금 내려왔다가 아마 그런데요. 그러면 한 지금 15% 내려왔다가 그럼 손절 안 하고 난 가지고 있겠다. 그럼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주식입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내가 매매한다면 반등 시에 매도하고 다른 걸로 좀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짧게 보면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면 목표가는 39,500원 드리고 손저가 39,500원. 그래서 22평 정도 가서 거래가 적기 때문에 물론 삼각이 39,000원이니까 62평선이에요. 일봉상으로. 거기 가서 팔아도 되는데 빨리 팔고 나겠다. 39,500원이나 49,000원 사이에 39,500원 목표가 될 때 거기서 팔고 나오시고 손절가 36,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한참 좀 기다려보겠다 하면 좀 기다려보시고 아니라면 빨리 팔고 나오겠다면 반등 시에 손해 안 나는 정도의 범위에서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튜브에 오희자님께서 23,000원 GS건설입니다. GS건설 23,000원 20% 2년 넘게 보유 중입니다. 매수 시점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23,000원을 뭐 찍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마 최근에 이러한 길다란 장대 음봉 같은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대체거래소에서 아마 오늘 최근에 매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가격에 좀 왜곡 현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GS건설 사실 이 건설은 이 GS건설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건설 업황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건설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단은 가맹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달금리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는 그러한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바닥을 보여주고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GS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한번 건설업종은 대부분 PBR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PBR 자체가 지금 보면 0.34 수준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건설업계는 한 0.8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업사이드는 보이긴 하나 사실 PBR 상승세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구간 GS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요 구간에서 지금 하단 지금 보세요. 2022년 지금 고점을 찍고서 지금 하락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23,000원 물론 2년 동안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좀 지루하거나 좀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때 포모 현상을 겪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거에서 잘 버티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감익되는 부분보다는 추가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질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악재는 사실 PF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신정부가 들어선다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 인하에다가 그리고 공급 자체도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건설업종은 저는 지금은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23,000원 충분히 가능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의 구간을 보고 있고요. 물론 손절은 뭐 17,000원이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사실 2년 동안 가지고 오면서 손절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 종목으로 내가 어떤 승부를 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한 30% 정도는 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한 18,000원, 17,000원 요 하단 구간 있죠. 지금 요 보십시오. 여기 엄청나게 지금 오랫동안 지금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과 18,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도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한 요 구간까지 한 21,000원, 2만 원에서 21,000원 사이에서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엑시트도 가능하다. 이제 그러할 시기가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정낙엽님께서 KT 29,020%입니다. 장기 전망 부탁드린다 했는데요. 잘 사셨네요. 잘 사셨는데 아마 29,000에 샀으면 아주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2023년도 빠졌을 때 아마 배당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셨을 텐데 29,000이면 28,800 저가인데 그때 샀으면 정말 그 전에 이 정도의 가격에 샀다면 그때 당시는 이제 2023년도 이때 당시는 모멘텀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KT가 이렇게 주가가 늘 박스권에서 못 가고 정말 KT를 사면 돈을 못 버는 그런 게 정말 오랫동안 이어졌죠. 여기 보시면 2023년도, 24년도 거의 작년도 1월 달까지, 작년도 봄까지 뭐 여기 계속 35,000원 아니면 뭐 거의 3만원 이렇게 27,000원에서 정말 바닥에 사면 20% 이렇게 30% 오를까? 사게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KT가 이렇게 주가가 지금 사신 가격이 한 60, 70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3만원대 보더라도 지금 3만 초반에 사도 60% 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2022년도 3만원대 사신 분들도 지금 50% 정도 왔으니까 괜찮은 거죠. 수익률도 22년도 봄이면 3년 만에 50% 넘은 깨지는 놈도 없고 장이 나빴는데도 지수가 그렇게 올라갔죠. 그죠? 이게 바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똑똑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의 포석을 전략적으로 딱 하고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죠. KT가 혁신도 못하고 늘 그냥 통신 사업자로서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2년 전에 김연석 사장 CEO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아주 선행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이 회사는 AI 관련 투자를 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도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르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마 잘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자금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AI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통신만 가지고 먹고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AI 클라우드 해서 서비스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뭐 카카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너의 생각이 어떤 생각 그걸 밀어붙여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밀어붙이고 추정 있게 현실화시키는 그 기업들이
결국은 성장을 하고 살아남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그냥 막연히 지금 현재 잘 먹고 사니까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기업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금 주식이 못 가는 기업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지금 카카오도 못 가잖아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KT가 잘한 거죠. 보면 뭐 그거랑 비교한 게 아니라 기업들을 치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팔고 안 팔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잘. 통신주의 개념을 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17,000원이니까 8만 원 내외는 가겠네요. 기본. 지금은 뭐 이게 3배 나왔으니까 5만 원 내외. 이 정도에 끝날 기업이 아니고 AI 쪽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목표가 장기적으로 8만 5천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목표가 그냥 높게 잡아드려. 그 목표가 중요하지 않고 손절가 아니면 이익 실현 단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익 실현 단가 여기 매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4만 5천 원. 종가 기준 4만 5천 분기하면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8만 5천까지 한번 들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유튜브 콩이님께서 오토엔 4,373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현재가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인데 바로 요 구간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그 차트를 누워버리면 지금 뭐 요 구간이 4,300원이기 때문에 바로 요 구간이어서 지금 뭐 딱히 뭐 예, 요 구간이죠.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오토엔이라는 게 어떤 회사냐면은 일단 현대자동차 사내 벤처로 나온 회사고,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뭐 그런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뭐 플랫폼 업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법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뭐 통과되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이 모빌리티 시장이 좀 커져감에 따라 오토엔도 성장할 수는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 안에서 운전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차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내용들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한 뭐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고 하면은 오토엔의 매출도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법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엔의 매출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오토엔 같은 경우는 이대주주가 현대차예요. 그러면 현대차의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2024년, 2023년 다 지금 적자 회사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 흑자, 뭐 턴어라운드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콩이님께서는 좀 낮은 가격에 잘 사셨고, 저는 이 구간 딱 보시면 이제 뭐 쌍바닥 이후로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한 요 구간까지 한 5,000원 중후반까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만 좀 더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오토엔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000원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5% 정도 매수하시고, 그리고 한 달 정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한 5,000원대 후반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오토엔 저는 지금 잘 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턴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 가격대까지, 물론 이제 그 실적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최대한 9,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버 세계평안님께서 한미글로벌 23,800원 30%.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3년 이상 보유 중인데요. 물 타가지고 이제 23,800원인데 물타기에서 비중이 30% 넘어요. 세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물타기를 열심히 하셨군요. 한미글로벌은 이제 건설 용역 쪽에 하는 기술 용역부터 각종 용역 이렇게 하는 회사죠. 그러면 결국은 건설업이 잘 돼야만 이것도 잘 될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청자분들이 나빠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관련주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식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또한 23,800원 정도가 지금 물타기에서 30%인데 그러면 보세요. 23,800원을 물타기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식을 물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뭐 그냥 한 종목에 계속 물리면 계속 사가지고 100% 만들어도 되고요. 정말 확실 있으면 뭐 레버리지까지 말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자신 있다면, 잘 안다면. 근데 내가 잘 모르는 주식을 사서 업한 거 나빠지는 주식 사가지고 손에 놨으니까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은 매수 단가만 집착하는 거예요. 매수 단가. 매수 단가에서 계속 매수 단가 위에 이미 처음에 실패한 거죠. 23,800 물타기 23%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샀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3만 사고 내려와서 물타고 내려와서 물타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주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내 눈은 올라간 것 가격만 본 거죠. 가치도 모르고 22년도 11일이에요. 그럼 이미 부동산의 고점은 21년도였기 때문에 22년도에서는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22년 발이에요. 그죠? 그러면 23년도잖아요. 여기는 23년도 부동산 안 좋았잖아요. 그 잠깐 여기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만약에 근데 밑에서 사서 아니 위에서 물타기 했다면 이걸 물탈 게 아니라 건설업을 팔아서 AI 혁명 주식을 물탔다면 물탄 게 신규로 매수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서 물타는 것은 정말 미래가 창창하게 기대되는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고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것은 끊임없이 물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이 나니까 그런 측면으로 항상 주식을 하셔야만 안 깨먹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단가는 여기 23,800원이니까 그렇게 제가 보는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건설이 살아날지도 저는 뭐 건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건설업 관련된 터진 것은 아직 안 터졌다,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21,000원 정도 목표가를 그 정도로 볼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 21,000원 정도로 목표가 드릴 테니까 장기 목표가예요. 거기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아직까지 가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도 없고 지금 이러잖아요. 만약에 보시면 이렇게 잠깐 거래가 실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또 못 갔어요. 이런 경우는 내려왔다가 잠깐 올라가다 반전 실패하면 저점을 또 깨요. 왜? 반전하려다 가격 싸니까 반전하려다 못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해 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정도 같으면 이 기업의 실적에 대비해서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시가총 한 2배 정도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분위기 전체 업황의 섹터의 센티멘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 뭐 21,000원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인데요. 16,000원 손절가 드리면 종가 기준 16,000 이틀 깨지면 비중 한 절반 줄여서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섹터 즉 23년도부터는 글로벌이 TV만 틀면 정권 TV만 틀면 엔비디아 이야기하고 있고 AI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건설주나 철강주나 이런 거 물타고 있으면 남들한테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런 거 만약에 어느 정도 손절가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손절한다면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의 주식을 핵심 수에서 사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으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정용순님께서 현대위아 87,000원 15%꼭 한번 봐주세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체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자, 현대위아는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장 대응을 위해서 ITMS, 뭐 예를 들어서 통합 열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 뉴스가 나왔죠? 지금 보시면 기계 사업부를 3,400억 원의 매각 결정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효율화나 이런 것들로 하면서 그리고 그 관리 인수 자금을 통해서 열 관리 연구 개발 혹은 인도 유럽 그다음에 관련 뭐 캐펙스 이런 것들 증가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일단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정현수님께서의 어떤 좀 목표 매수가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87,000원이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는 좀 추가 매수를 해도 좀 가능하다 저는 싶습니다. 물론 사실 저는 물타기 매매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돼서 아마 커베넬 패턴으로 돌아가는 흐름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확실히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지지가 나와줬어요. 이런 지시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기관들도 최근에 보시면 뭐 연기금이야 지금 뭐 그냥 자금 집행을 하는 것 같고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온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다만 물론 엑시트는 가능하나 만약에 좀 그 가격대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은 한 6만 원대까지는 좀 낮춰야지만 요 구간이죠. 딱 66,000원 딱 지금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대인데 지금 87,000원이잖아요. 15%면은 한 그 매수한 만큼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45,000대에서 매수하면은 한 7만 원대 초반이나 이런 쪽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형주기도 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물론 여기 5만 원대에서 한번 저항을 있습니다. 5만 원대에 이 두터운 저항은 있어요. 두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때는 다이렉트로 다음과 같이 한 6만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가는 좀 낮추셔야 돼요. 이제는 충분히 이 현대위아도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왔고요. 지금 잘 보세요. 일단 요 구간입니다. 거기다 이제 바닥에 왔고 다만 이 앞서 있는 요 박스권의 돌파, 즉 22년서부터 지금 한 3년 이상의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여기 6만 원대까지만 저는 단가를 낮추신다라고 하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충분히 엑시트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87,000원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게 일단 물론 현금이 좀 있어야겠죠. 87,000원이 여기 요 구간인데 다행히 이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들어 올리는 돌려나가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만 생각하시죠. 이런 식의 반등 나와줄 수 있으니까 단 그 구간은 한 6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중반까지다.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87,000원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유동성이 급격하게 들어왔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간 이런 식의 반등 그래서 딱 65,000원대 나는 그때까지 보고 간다라는 걸로 현대위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 박옥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진시저택 25,000원 10%입니다. 중기 장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25,000원 정도니까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주가를 요 정도 사신 거죠, 그죠? 내려와서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싸다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진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인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서진시스템이 일단은 이렇게 편나무 보면 다 나옵니다. 만약에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찾아보시고 잘 모르면 공부를 하시면 되죠. 주식은 뭐 1, 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우리 투자자들이 이 편남을 안 봐요. 대다수 핸드폰 보고 그냥 가격 보고 누가 TV방 동방사 TV 나와서 이거 당근 괜찮다 그러면 목표가 보고 목표가 보고 손절가는 안 보고 목표가 보고 샀다가 안 되면 그냥 물리면 갖고 있고 먹으면 빨리 팔고 없고 그래서 세월이 10년이 가도 내 실력은 똑같고 돈은 못 벌고 나이는 들고 이미 나이는 은퇴하고 난 나이인데 주식을 30대 40대 가끔 하다가 안 하다 해서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퇴직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공부할 때처럼 한번 주식을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냐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죠. 차트 공부도 매매하고 싶으면 차트 공부하시고 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장기 투자 공부하시고 회사 내용을 알고 HTS 깔고 PC 한 대 사서 다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내가 돈 벌지 안 벌지 관심 있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을 많이 듣고 어떤 생각을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할까 같은 돈. 난 돈이 뭐 3천만 원 돈도 뭐 축복받은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좋은 걸 얼마치 사고 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짜서 전략을 딱 짜가지고 난 3천만 원 10년 동안 뭐 3억을 만들겠다. 그러면 계획해서 어떻게 3천만 주고 장기는 얼마 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진시스템은 내가 사고 싶어 하다고 10% 딱 사서 3천만 원 300만 샀잖아요. 야, 내가 300만 사가지고 이 주식을 사가지고 한 100% 먹으면 300 버는데 3천 가지 300 버는데 내가 10종목까지 해요. 10%면 10종목 살 거 아니에요. 현금은 없이 다 산다. 나는 그러면 3천만 가지고 1,000만 원 벌려면 30%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벌면 나 10종목 사가 전부 다 30%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차트도 뭐 어떻게 10종목 사 10종목 전부 다 30% 먹냐고요? 손절성 손해도 안 보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하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진시스템은 에너지 부품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다음 3분의 1은 반도체 부품은 아니다. 한 20%는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고요. 그 다음에 또 20%는 통신 장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통신 장비는 5G가 커버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럼 통신 장비의 매출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반도체 부품이에요. 반도체 부품은 그나마 괜찮아요. 조금.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되는 부품은 에너지 수주를 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 2차 전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 들잖아. 야, 그럼 2차 전지 안 좋다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지금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아는데 나는 24년도 5월 이후에 2만 5천이면 비싼 거다. 여기서 사셨겠네. 그죠? 작년도 5월이고 작년 2003년부터 세상이 전부 다 2차 전지 안 좋다고 다 아는데 나는 사가지고 여기서 사면 얼마를 벌까? 25,000원? 사상 고점을 돌파해도 36,000 돌파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익률이. 그리고 기술적 딱 보니까 보세요. 여기 급등을 하면 그 다음 안 가잖아요. 이 주식들은. 급등했잖아. 안 가잖아. 시간이 많이 걸려져 이렇게. 그래서 실적은 좋아요.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왜 안 갈까? 그걸 봐야 되죠. 업황을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여러 가지 보니 이제 이쪽 업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미래의 실적이 좋다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하면 절대적인 저평가예요. 그런데 주식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도 안 가지. 통신 지금 통신 모멘텀 몇 년 동안 없습니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는 모르고 반도체도 뭐 특별한 반도체 아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못한 게 주식이. 그래서 박스권 처음부터 살 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야 하고 미리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보면 거래 실리고 나서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박스권이라는 거죠. 해봤자 주식은 박스권 해봤자 여기 얼마 2만 원에서 2만 5천이잖아. 20%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20% 먹으려고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쉬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도 적은 상태에서 한번 올라와 있죠. 그래서 반등은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뭐 바람만 불어도 갈 수 있으니까 손해 안 보고 기다리겠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거니까 손절가는 지금 최근에 19,900원씩 19,000원 손절가 드리겠고요.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실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침체권이 이제 한 번 들어오고 있죠. 주식은 갔다가 오면 침체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나와야 되죠. 최소한 두 번 나와야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가려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반등하면 22,550원이니까 24,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서 나오셔서 다른 거 가시고요. 물론 이 주식이 만약에 시세가 에너지 저장장치 앞으로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고 잘 된다면 오히려 3만 대 갔을 때 사는 것은 뭐 되겠지만 지금은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심 제외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하데스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매수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님 조금씩 사 모아가도 될까요? 자, 근데 좀 질문이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좀 살 거고, 그리고 나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데스, 죽음의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름과 같이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최근에 뭐 그 엔비디아 뭐 GTC 2025에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대부분 좀 반영돼 있는데,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된 종목이죠. 왜냐면은 뭐 다른 업종들이 뭐 휴머노이드나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두산 로보틱스를 꼭 사야만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기 저가에서 뭐 이 구간이겠죠. 뭐 이 구간 뭐 한 이 정도 내에서 뭐 저가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 수익은 좀 날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더 훨씬 더 변동성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는 이런 식입니다. 좀 선을 그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 자리 내에서 이제는 물론 바닥은 보여지고 있으나, 하지만 이렇게 좀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5만 원대 혹은 4만 원대 중반에 산다 하더라도 한 요 구간에서 좀 일단은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사느니 차라리 다른 로봇주 관련해서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은 최근에 그 로봇주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들이 좋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종목을 사야지, 일단 요 가격만 보고 아마 로봇주 중에서 좀 가격이 많이 빠졌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모아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였어요. 근데 반도체였는데 뭐 재미는 없겠으나 기관들이 산 종목들 보면은 일단은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3월
끝나고 4월 달을 준비했을 때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시작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냐? 바로 실적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로 지금 기관들은 포트를 짜고 있는 것이지 지금 로봇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빠졌을 때 나는 조금 밑에서 사모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오히려 저는 좀 반대 의견이고요. 얼마나 만약에 이런 하락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라요. 그거를 내가 한 달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돈이 빠지는 섹터보다는 오히려 돈이 지금 최근에 들어가는 쪽으로 좀 사는 게 어떨까. 사실 저라면은 두산 로보틱스 추천 안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사지 않을 거고 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씩 얼마나 살지도 모르겠고 기간을 또 어느 정도 봐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린 사항으로만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조금씩 사모아도 될까요? 라는 대답을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닥에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군들로 변경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선민님께서 산일전기 68,000원 15% 목표가 선줄가부터 합니다. 매수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고 있어서 진단 부탁드리면서 도움 말씀 주세요 했는데요. 산일전기는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오면 살 때는 이제 실적도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실적도 좋겠죠. 앞으로 기대도 좋고 모멘텀 짓고 하니까 올라왔겠죠.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산일전기, LS 일렉트릭부터 현대일렉트릭부터 관련된 변압기 주식들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22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죠? 이것도 상장 여기서 해서 뭐 4만대에서 지금 더블 났다가 지금 조정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가총액이 보시면 1조 9천억이에요. 1조 9천억이고 6만 원대 왔네요. 자, 8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가 8만 원 오면 단순 가격으로도 이제는 10만 원짜리 주식이 돼야만 내가 6만 원대 사면 50%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6만 8천 원에 사면 50% 수익 내려면 10만 대 이상 안착한 주식이 돼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10만 원대 단순 10만 가격을 단 10만 대 가격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정말 특별하게 이익을 많이 내고 물론 동사도 이제 1,000억 정도 이익을 냈으니까 앞으로는 더 한 2,000억 낼 거로 보이는데 내년에 그러면 지금 시가총 1조 한 2천억은 최소한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2천억 내줘야 되는데 편남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1조 9천에 올해 1,000억 정도, 내년 작년 올해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2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미래가 이제 계속 이렇게 지금은 뭐 변압기 관련된 걸 하면 실적이 좀 수주한 것도 있으니까 나오니까 다 긍정적으로 전부 다 애널리스트들이 잡아놓습니다. 미래의 예상치를. 경기가 회복이 좀 지연된다든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면 여기 예상했던 거 전부 다 틀립니다. 23년도에 제가 4월 달에 포스코 부채 40만 원 팔면서 하반기에 양극재가 적자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악재만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정거사 애널리스트조차도 전부 다 목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잡아놓은 거 실제로 가니까 23 반타작이에요. 예측을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좋으니까 수주한 거 실적을 보고 미래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1년 뒤도 못 맞죠. 1년 뒤도 반타작이에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은 경기 예측을 정확히 돼도 정확히 될까 말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변압기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많이 와서 이제 사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은 전부 다 뒷북 투자예요. 자, 이제 미국이 변압기 시장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때문에 변압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스토리로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안 좋다면 그 투자도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투자를 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건 전부 다 안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압기도 산업용 산업이 잘 돌아갈 때 변압기 많이 필요한 건데 AI만 가지고는 지금 수주하는 거 우리나라 변압기 수주가 전부 다 AI가 아니라 산업용도 많고 3분의 1이 산일조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늘어나지만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계속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산일전기도 수주 잔고가 한 4,500억 대요. 4,500억 대면 1년에 매출액이 3,000억 대는 4,000억인데 1년이면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수주해서 6개월이면 다 만들잖아요. 그죠? 납품. 몇 개월이면 다 만들어서 납품해요. 그러면 계속 시장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1,000억 정도 21년도 600억 그때는 코로나 때 건설도 안 했으니까 한 1,000억 정도 있다가 지금은 4,000억이에요. 다시 1,000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관련된 주식들은 정말 위험하게 사신 거예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5만 원 정도를 깨야 됩니다. 자, LS 일렉트로. 그럼 LS도 지금 잘 왔잖아요. 그죠? LS 일렉트릭. 이미 실세가 거래 실리고 세 번째예요. 윗골에 달리고. 이것도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자, 보시면 지금 변압기뿐만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 그런 종목들 전부 다 이제는 쉽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서 띄워놓고 장대 음봉 나오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당연히 미국이 지금 경기가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압기가 산업용 변압기 저는 미국 과거에도 그랬어요. 트럼프 1기 정부에 SOC에서 전력도 확충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겠다고 거의 안 했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미국은. 왜냐하면 송전선뿐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말 그거 교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법인세도 깎아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어디서 돈 들어서 하겠습니까? 계획이 거의 다 잘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쪽은 매도를 해야지. 이미 다 꺾였잖아요. 산일전기도 입장 꺾였습니다. 내일 전략 매도고 손해가 6천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략 매도 하시고 초보자들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주식들이 많은데 초보자들은 바닥에 사서 기다리면 먹잖아요. 그죠? 위에서 이런 기다리면 깨지면 계속 손해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많이 투자에 물린 게 포스코홀딩스잖아요. LG화학이잖아요. 그냥 유튜브 보고 주식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남들보다 다르게 남들이 인기 있는 것은 우할 때 하시면 안 되고 미리 분석해서 엿대서 들어갔어요. 지금은 아니다. 변압기도. 그래서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푸른 하늘 M83 15,600원 10% 상한가 가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들고 갔는데 익절가랑 손절가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M83은 제가 최근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목표가까지 일단은 달성한 종목인데요. 자, 이 너자2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스타워즈를 꺾고 흥행 5위에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지금 관측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역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역대 6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5위 작품이 스타워즈, 뭐 깨어난 포스, 뭐 이런 종목인데 이제는 스타워즈를 넘는 그러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너자2가요. 21일입니다. 자, 21일 날 유럽에 지금 유럽 200여 개 국장에서 상영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뭐 유럽 국가들로 순차적으로 개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럽에서 개봉했을 때 첫날 어느 정도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5,600원이잖아요. 한 번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한 번은 더 급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테마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좀 저항을 맞고서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구간에서 또 채널을 만들면서 지금 N자 형태의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나오겠죠. 여기서 저항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한 19,000원 죄송합니다. 19,000원, 뭐 2만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여러분 그 매도할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 N자형의 그러한 단타까지도 한 번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종목은 내일 한번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특히 15,600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 2만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너자투라는 게 첫 번째 뉴스가 나올 때가 강력한 거지 그 뉴스가 두 번, 세 번 재탕될 때는 첫 번째 나올 때의 그 뉴스보다는 조금은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타워즈를 넘어섰다. 이거는 정말 약간은 그 시장에서 먹힐 만한 뉴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루 이틀 뒤에 M83 관련해서 너자2 관련한 뉴스를 잘 검색하시고 그 뉴스에 따라서 M83은 움직일 거니까 그 뉴스에 따라서 뭐 특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반응한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시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재미있을 거고 그리고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히든 카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히든 카드 키워드는 실적 성장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제는 화학과 절강에 의게 경기 민감주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썸네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실적 성장 화학주면 화학주 중에서 실적이 개선된 주식들 말하는 거죠. 턴어라운드 가능한 주식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학주는 정료주는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중요하고요. 화학은 이제 유가랑 나프타 가격하고 이제 실제 판매 가격하고 차이가 있죠. 그 스프레드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보면 올해 그전에는 좋았었는데 올해 1월 달에 1.8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완전히 적자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뭐 5달러 정도까지 오면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5달러 정도 오면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정제 마진 일반적으로 정유사가 한 4달러 정도대가 BP 정도라고 봅니다. 4, 5달러 정도. 그러면 이제 흑자가 확실히 나는 거죠. 지금 요즘 이제 유가가 66달러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WTI 기준 보면. 지금 유가가 내려오면 결국 유가를 우리가 하는 원유 있죠. 원유. 이제 땅에서 그냥 칼칼 나온 원유를 가지고 1차 가공한 게 나프타라 그럽니다. 그 나프타 가격하고 우리가 판매 가격하고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주로 스프레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 정제마진 싱가포르에서 한 정제마진을 가지고 기준을 우리가 삼습니다. 정유사들은. 그래서 이제 흑자가 확실히 나는 그런 이제 쭉 마진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괜찮죠. 주가 모습이. 그 다음에 화학업체, NCC 업체, 순수 화학업체들은 나프타를 해서 이제 화학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 있죠. 그런 스프레드는 레트갈 스프레드입니다. 이 NCC 업체 스프레드가 올해 2월달에 272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3월 말 지금 300달러 근처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월 말 300달러로 보고 예상치를 보고 있으면 이제 NCC 업체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조까지 즉 BP 손익분기점 거의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바닥에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순수 화학에 가장 가까운 회사가 대형사는 롯데케미칼이고요. 중견사는 대한유화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친환경 소재도 많고 첨단 소재도 있어서 그리고 또 화학 소재도 LG화학은 건설용, 산업예용 쪽이 많고요. 롯데케미칼은 순수화학 쪽에서 많습니다. 케미칼, 오타나는 케미칼. 자,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10년 동안의 평균 스프레드 톤당 판매 한 370달러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BP가 300달러, 톤당 300달러 정도 됩니다. 내외가 되니까 10년 동안 이걸 이제 이렇게 벌었죠. 그죠? 근데 최근 들어 몇 년 동안 계속 즉시 안 좋았죠. 이제는 이익 구조로 다시 돌아선다. 저 흑자로. 가장 먼저 화학업 환경 스프레드가 개선돼 좋을 때 일단 먼저 수혜를 보는 게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롯데케미칼 이런 게 수혜를 보게 된 순수화학 쪽이 보고요. 그래서 NCC 업체들이 우리나라 지금 못 건 게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여천 NCC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이제 다양하게 태양광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죠, 그죠? 그래서 화학 쪽의 순수만 롯데케미칼을 대표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히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카드는 이렇게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한솔케미칼 이렇게 순수화학과 첨단소재화학도 있고요. 다양한 있는데요. 먼저 저의 픽은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정말 이제 오랜만에 저도 LG화학을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LG화학을 히든카드에서 여기서 50만대 하면 여기 계속 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70만대. 매도.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50만원, 40만원, 50만대 많이 물려서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2차전지, 리튬 때문에 사는데, 대다수 분들이, 상담을 해보면, 자금이 크신 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고, 또 LG화학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죠? 왜 같이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리튬 때문에 갖고 있으면 포스코홀딩스는 LG하고 또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또 2차전지도 보면 에코프로 그룹이 있으면 또 포스코 그룹도 갖고 있고요. 2차전지는 비슷하게 다 움직여요, 그죠? 양극재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를 하든 한두 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결국은 똑같이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게 바로 석유화학 부분에 적자가 지속돼서 그런 겁니다. 영업 적자가 계속된 거고요.
이제 영업 적자가 이게 좀 많이 줄 걸로 보여요. 이제 줄어서 700억대로 이제 줄 걸로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 첨단 소재가 2차 전지 소재죠. 이 양극재뿐만 아니라 LG화학은 리튬도 있고요. 요쪽 분야에 LG 솔루션이 지난번 그 적자가 났지만 앞으로 흑자가 날 걸로 보이고, 그러면 LG 솔루션이 워낙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CATL이 중국까지 포함하면 세계 1등이에요, 그죠? 38%한 40% 되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한 30% 좀 안 되는 28% 되고, 그러면 2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업황이 개선되고 흑자가 전환이 되면 빠르게 이익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기 때문에 첨단 소재 부분이 하반기 정도부터, 근데 크진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25년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140%는 이렇게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EPS 주당 순이익은 12,000원. 12,000원이라면 12,000원. 그럼 10배면 12만이잖아요. 그럼 지금 24만 원이니까 지금 PER이 20배 와 있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내년 기준으로 보면 또 실적 좋아지면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럼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가 나온다면 한 10배대로 10배 초반으로 내려오는 게 됩니다. 그러면 10배로 내려왔을 때 LG화학이 내년에, 올해는 지금 현재 20배잖아요. 그러면 20배가 과거에 주가에 60만원, 100만원 있다가 지금 이게 24만원 왔네? 싸다?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화학주를 갖고 왔잖아요. LG화학 화학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화학이죠. 화학은 영업이익에 10배에서 15배 사이 관계 적정 주가예요. 경기도 계속 타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지금 100만원 갔다가 지금 24만원. 최근 저가 20만 8천원이에요. 제가 여기 있을 때도 20만원 간데도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제가 목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밑에 내려갈 때도 이야기 계속 하죠. 그러면 LG화학은 이제는 보시니까, 거래가 조금씩 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평상시 거래보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늘어났죠. 이렇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당연히 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선 늘어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가 있으니까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가 가끔 는다는 것은 에너지가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주봉 차트로 보시면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하루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수급적으로는 아직도 외국인 팔았고 기관도 안 사고 있어요. 그런데 화학주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를 예상을 하고 회복이 된다면 적자일 때 사면 바닥에서 사는 거죠. 수익이 나면 계속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내일 시초가에, 오늘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내일 시초가에 사서 가면 목표가는 32만원 정도, 24만원이니까요. 32만원 저가 대비 한 60% 정도 되니까요. 50% 이렇게 오를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62평선이고요. 32만원 정도. 손절가는 22만원 드리겠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신정부에 대한 기대, 이런 거 하면 경기를 살릴까 또 풀려서, 그래서 지금 시점이 매수하는 적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신규 상장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실시간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 종목 상일주를 보면은 지금 대진 첨단 소재, 그 다음에 MOT, 서울보증보험, 모티브링크, 지금 이런 식의 3A 로지스까지 20개 중에 지금 5개가 지금 신규 상장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0% 정도가 신규 상장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지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미국 시장과는 조금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그 전에 좋았던 뭐 조선, 방산, 전력,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일단은 뭐 GTC 2025도 좀 됐을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약간의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떠한 그 모멘텀이 있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왜 좋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모멘텀도 없고 하니까 상장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상장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를 올리기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좀 계속해서 좀 어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틀 하다가 하루 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종목이 계속 요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는 좀 시장이 좀 애매하다라고 하니까 이 신규 상장주 좀 몰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쯤에는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는 공모주를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항상 뭐 고평가다 이런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굉장히 수급이 몰리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11월, 12월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졌죠. 거래소나 그쪽에서 고평가 상장이다. 그런 논란 때문에 이제 좀 신규 상장주가 상장하자마자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을 보면은요, 지금 어떠냐면은 예전에는 이 공모가 밴드라는 게 있잖아요. 공모가 밴드가 있으면 이 상단과 하단에서 대부분 상단을 초과해서 되는데 이제는 하단에서 그 아래쪽에서 좀 그 상장 공모가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싸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피어 그룹, 즉 비교 그룹과 또 비교했을 때 20-30% 하락한 상황에서 들어와서 최근에 종목군들이 좀 상장 당일날 좀 흐름을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지금은 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날에 상장할 때 강한 프리미엄 붙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가 바로 상장 프리미엄이 빠지고 지금 저가에서 공모가 수준 혹은 공모가 이하에서의 어떤 가까이 있는 종목,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수익이 나고 이익 자체가 나는 그러한 종목들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럼 한번 히든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대진첨단소재, 그 다음에 파이메딕스, 삼양인식회, IST, 동방메디칼, 동국생명과학 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동국생명과학입니다. 자, 지금 한번 제가 저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종목들 보면은 또 대인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바닥을 보여주진 않고 파이메딕스 지금 잘 보세요. 파이메딕스 이런 종목군 보면은 대부분 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얼마나 상승했냐면 거의 50~60%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삼양NC캠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제 쌍바닥 이후에 그렇죠?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한 2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지금 보시면 동국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이죠. 자, 동국생명과학은 어떤 종목이냐면 조영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CT나 MRI 찍을 때 주사 맞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장기들을 잘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국내 1위 업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동국제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동국제약이라는 든든한 최대 주주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향후 이제 충분히 상장 프리미엄이 빠진 그러한 가격대가 지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동국생명과학의 공모가가 9,000원이에요.
근데 9,0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1,67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규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신규 상장주 매수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오버의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낙업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게 없습니다. 1월달 1개월 물량이 없고 대부분 6개월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 최대 주주가 약 한 60에서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올 물량도 없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일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또 이제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충분히 동국생명과학이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유용하다라고 싶어가지고 동국생명과학을 가지고 왔고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이길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 12,000원 정도 요 저항대 구간을 지금 산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500원 공모가 수준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시간에서도 뭐 내일 정도 하면 매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시장이 뭐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동국생명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종목이다. 물론 이 종목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또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생명과학 여러분들한테 히든 섹터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요. 기온차가 낮과 밤 아주 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에 거액자산길이라고 항상 유튜브 동방박사 일동주 TV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향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